거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10월 첫 주도 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제 유튜브를 보거나 제 카페에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은 과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가 FI를 그나마 정말 좀 하는 사람인가, 어떤 원장이 좀 FI를 제대로 배웠을까를 알고 싶어서, 그 정보를 얻고 싶어서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어머님들이 절박한 심정에서 아이의 지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학습적으로나 여러가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장에서 과연 FI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만 15년 가까이 배워오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치료들에서 이렇게 치료사를 원장들이 추천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만큼 아이의 뇌의 전반적인 그런 균형 발달을 위해서 FI 프로그램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그냥 자격증만 몇 개 있으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를 추천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인지 구조가 많이 망가져 버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FI를 배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추천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머님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FI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FI 이론에서 말하는 사용하는 용어에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용어들을 아직 많은 치료사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놀이치료사, 이런 상담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지학습 치료사 이런 분들이 오는데, 다들 자신이 해왔던 그 영역에서 쓰는 용어에 5년, 10년씩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FI를 배웠다고 해서 바로 이 용어에 익숙해져 수 있을까? 익숙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아마 어머님들이 한번 FI를 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원장하고 치료사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사람이 전직이 언어치료사예요. 그럼 언어치료사일 때 쓰는 말들을 계속 쓰고 있다. 그럼 이 사람 아직 FI를 이해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잘 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놀이치료사예요. 원장이 놀이치료사하고 FI를 배웠어요. 근데 이 원장이 FI 용어가 아니라 자꾸 아이의 정선이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치료사예요. 아이 대근육, 소근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의 인지적인 발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못해요. 이 사람 아직은 이 FI를 이용해서 아이의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줄 만큼 실력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료 분야에 있는 치료사들 대다수가 사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대학원이나 이런 곳을 나왔어도 사실 학기 때 반짝 영어 해석하고 공부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를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F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인지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학습 잠재성을 끌어올리는 쪽이에요. 인지와 학습 쪽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당히 전문 용어가 많아요. 이 용어들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고요. 그게 과연 이 FI 도구지에서 어떻게 존재하라는 거야 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동네에도 FI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눠봤더니 이 사람이
언어 치료사였다가 FI를 배웠다가 하는데 하는 얘기가 언어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아직 인지 쪽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놀이치료사 원장이 FI를 배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아이의 정서적인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이 아이가 28가지 인지 기능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을 못해. 그럼 이 사람은 아직 진짜 초보 수준이구나.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원장한테 아이를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교육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치료사들에게 아이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FI에서는 28가지 인지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거다. 10,000가지의 인지 기능이 아니다. 28가지 인지적인 기능이다. 그 인지 기능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중재를 한다고 하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스탠다드 왔을 때도 얘기를 하고요. 또 베이직 단계를 교육할 때에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도구지에는 인지 맵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맵이라고 한다는 건 지도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찾아가는 건 결국은 이 사고력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찾아가려면 이 뇌에서 써야 될 인지적인 기능을 써야 되는데 얘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인지적인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볼 수가 있겠으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도구지를 잘할 수 있게끔 중재를 할 수 있겠느냐.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들에게 제발 FI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사서 읽어라, 영어로 돼 있어도 해석해보고 읽어라 하지만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지금 FI를 최근에 배운 치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이들이 FI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도구지만 해보자 하는 꼴이다. 그러니 엄마들이 망설여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FI에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성경의 바이블처럼 필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하늘색 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책값이 뭐 이래저래 해외 배송까지 합치면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 15만원짜리 책 한 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치료사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거의 저희가 책을 주문해서 주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문을 하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FI를 하고서 밥 먹고 살아간다 싶을 때에는 이 책은 꼭 사서 봤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비싸다는 거예요. 15만원짜리가 비싼데 어떻게 자신들의 치료 비용을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계속 올라가기를 바라겠어요. 만약 원장이다, 나는 FI가 정말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책은 사서 읽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구입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책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혼자 읽기는 상당히 버거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조금이라도 볼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사서 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지능이 아주 낮은 아이들의 부모님이라면 이런 책을 가지고 또 보고 있고 또 FI에서 말하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워낙 많이 보고 또 정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FI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쉬운 말로 이 아이가 이런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데서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 옛날에 해왔던 그 치료에서 썼던 그 말을 쓰고 있을 거다. 그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도구지는 FI 도구지인데 여전히 언어치료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거고, 놀이치료 같은 걸 하고 있을 거고, 작업치료 같은, 감통 같은 것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치료사들에게 완전히 FI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자신의 뇌 구조에 박혀있는 언어부터 싹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I를 잘하는 치료사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아이를 좀 관찰하게 좀 시간을 주고요. 초기 상담을 가서 그 다음에 내 아이가 이 28가지 인지 기능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배웠다고 하고 4, 5년씩 했다면 뭐 28가지 중에 무엇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예상을 하고 그것이 어떤 건데 왜 이게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뭔가 그 다음 부연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 좋아요 하는 사람은 아직 FI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엄마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잘하냐 저 사람은 잘하냐. 저는 그것보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에서 과연 이 하늘색 책을 가지고 있느냐. 원장이 FI를 한다는데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도 원장이라면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책 한 권 15만원짜리 뭐 보기 아까워서 뭐 안 샀다? 그러면 뭐 그 센터는 FI를 하는 곳이 아닌 거예요. 뭐 다른 책을 보고 있다. 매뉴얼도 뭐 한 6만원에서 9만원 사이 하는데요. 그 매뉴얼도 안 사는 치료사들 많아요. 근데 원장이 사겠어요? 저는 매뉴얼도 제대로 안 보는 치료사들이 대다수다. 구입을 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책은 뭐 비싸서 못 샀고 매뉴얼은 샀다. 저는 그런 거짓말하는 원장이 있다면 저는 FI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FI 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책을 정말 파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뭐 영어 실력이 없다, 뭐 시간이 없다, 뭐 많은 변명거리들이 있죠. 아이들도 수없이 많은 변명거리를 대서 못하는 이유를 대는 것과 똑같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FI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래도 FI에서 팔고 있는 기본적인 책들은 좀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엄마들에게 FI 이론에 근거해서 아이의 문제점과 인지적인 학습적인 문제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를 좀 넘어가면 서서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중재자를 찾았다는 그런 좀 안도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에 배운 많은 치료사들이 매뉴얼과 이런 기본서들 자체도 구입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더 꼼꼼하게 비교해서 선택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